우선 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7,900만 명분 계약을 했을 때도 사실은 조금 과하다시피 하자. 왜냐하면 현재 이 백신이 초고속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회사께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개 회사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7,900만 명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한 회사는 안 나왔죠. 이런저런 논란은 약간 있지만 우리 국민이 그 5천만인데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7,900만 명분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까지도 맞힐 수 있는 백신이 파이자 백신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추가로 2천만 명분을 더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9,900만 명분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3,500만 명의 거의 한 3배나 되는 것이고요. 5천만 인구로 보면 2배나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넉넉하게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회사들이 4~5개 회사가 백신 개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금년도만 해도 한 2,50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한 2천억 지원했고요. 그래서 그 백신이 만약에 계획대로 내년 초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용도 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을 키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은 9,900만 명은 차고도 넘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야, 그런데 계약한 건 알겠는데 이게 들어오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스케줄이 차질이 나는 경우까지도 감안해서 그래도 9월 말에 3,500만 명분 이상을 접종을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우선 6월 말까지 1,200만 명, 9월 말까지 3,500만 명 이상. 이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아마 이제 걱정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이 백신에 관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을 일체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납품 스케줄도 보통은 월 단위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월 단위로 절대 안 줍니다. 분기 단위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3분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백신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7, 8, 9가 3분기인데 7월달, 8월달에는 하나도 안 주고 9월달에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5개 백신 회사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잘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전체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뭐 몇 월 달에 얼마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백신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봐요. 부동산 문제가 지금 초저금리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동성 과잉이 엄청나요. 금리는 싸지, 돈은 넘치지.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과잉 이 수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대폭 확대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정책 기조로 작년에 다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투 트랙으로 해야 돼요. 첫째,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특히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요.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에 자꾸 들어가라고 해서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자가주택을 적정 가격에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주거 빈곤층,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자기 자산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려면 이제 세제, 또 금융도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 더해서 국가 균형 발전. 이게 사실은 부동산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집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구 분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거기서 생활비 없이 생활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그런 희망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분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구들이 다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게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변화, 또 시대의 변화 이런 것까지 반영해 가면서 주택 정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15년, 2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자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힘들고 가난한 분들에게도 영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노력이 공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죠.